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저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저림의 원인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손저림과 관계 있는 질환, 대표적인 질환은 몇 개 있죠. 손저림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정확한 원인, 진단, 치료가 필수적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환의 원인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저림과 관계 있는 질환은 몇 개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손저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가 잘 안 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손저림이 있다면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봐라 라는 약 광고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TV에도 자주 나오고 인터넷에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접할 겁니다. 이렇게 손 저려 가지고 막 손 이렇게 저려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무슨 약, 이렇게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손저림이 없어지면서 화하게 웃는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물론 말초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액순환 장애는 되게 드물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 손목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손바닥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좁아져서 이 손바닥 아래 이쪽 여기가 좁아지니까 여기가 저리고 이 손가락이 저린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손목이니까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이렇게 저리거나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손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일반 인구의 약 3% 정도가 걸려 있고요. 특히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많이 쓴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많이 쓰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증상은 손이 저리고 통증이 있고 감각이 떨어지고 그런 게 주요 증상입니다. 특히 밤중이나 아침에 증상이 심해서 손 저려서 깨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요, 잠을 못 자요. 진단 방법은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손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두드려보고, 아니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거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 맞냐면 한 30%에서 한 60%까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고 전형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와도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안 나타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강의나 무슨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손목 터널 자가 진단법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거 큰 의미 없으니까요. 꼭 내가 손이 너무 많이 저리고 걱정되면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사실 계속 했었죠. 계속 했는데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걸 왜 하냐? 옛날에는 진단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수백 년간 의학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정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 신경을 누르는
누르는 그 동작을, 유발하는 동작을 하면 심해진다. 이렇게 딱 책에 써 있는 거죠. 근데 안 맞습니다. 다 안 맞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안 맞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안 쓰면 조금 나아집니다. 꼭 많이 쓰는 게 원인은 아니지만 증상을 조장하기 때문에 손을 쓰지 않고 좀 일을 덜 하고 그러면 조금 낫고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부기를 가라앉히는 항염증제 내지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주사를 맞는 것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게 주사 되게 많이 맞는데요. 이 주사 위험합니다. 힘줄이 손상될 수도 있고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 그 주사 놓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 나는 조심해서 놓기 때문에 괜찮다. 물론 조심해서 놓으면 조금 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심해서 주사를 놨는데도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조심하지 않고 막 주사를 놓을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부작용에 우려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이나 주사도 있지만 뭐 수술도 있겠죠.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요. 경추질환, 그러니까 목 디스크 아니면은 척수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손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 저린 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과 좀 다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저린데요. 주로 목 디스크는 이쪽으로, 이쪽 면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이렇게 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리거나 요런 식으로 저립니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 바닥 여기가 주로 저린 게 많죠. 근데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증상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그 아픈 위치가 미묘하게 다른 걸 가지고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MRI나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더 감별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는 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이 뭐냐면요, 당뇨병, 뭐 갑상선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 우리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이 망가져서 저린 거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가 있으면 이 말초에 신경이 망가져서 손발이 저리고 무뎌진다. 당뇨가 있으면 특히 발 쪽에 신경이 무뎌져서 발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뭐에 찔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발이 잘 상하고 곪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말초신경병증의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 근전도 검사로 확인을 하고요. 다른 병하고는 조금 다른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주로 이 네 손가락이 다 저리거나 네 손가락 중에 한두 개가 저리거나 그렇게 나타나는데, 당뇨병성은요 이 다섯 손가락 다 저린 걸로 나타나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양상이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제 말초순환 장애인데요,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드문 원인이에요.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목 디스크도 오히려 흔하고요.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흔하죠. 그러나 혈액순환 이상은 굉장히 드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말초 혈액 테스트를 한다고 현미경으로 손톱을 보게 하면서 이 피가 돌아가는 거를 뭐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그러면서 말초 혈액 순환에 좋은 약을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좋을 수 있죠. 예. 제가 잘 모르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초 혈액 순환 이상 때문에 손이 저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저리시다고 하면요, 그 혈액 순환을 돕는 약을 사서 드시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좋아지냐? 아마도 조금 조심해서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요, 조금 손을 쉰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아 본다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정 안 되면은 이렇게 손에 깁스를 해서 고정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들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했더니 좋아졌다.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뭐 평상시에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저림,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일이 불가능할 때, 당연히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특히 손이, 근육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병뚜껑을 못 따거나 뭘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서 위험하다고 하면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정밀한 작업을 못하고 단추 끼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요, 그때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나타나면요, 이런 분들은 제발 좀 약 먹거나 주사 맞거나 물리치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수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수술 얘기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손바닥을 절개해서, 여기 손바닥에 신경이 눌리니까요, 손바닥을 절개해서 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하는 이 손목으로 들어가서 하는 손목 절개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미묘하게 다른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수술 방법은요, 수술법이 물론 다 어렵지만 다른 수술법에 비해서 좀 그래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의사라도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은요, 이 손바닥을 절개하면요, 손바닥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1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재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이 재발이 연구마다 다 달라요. 논문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한 3%에서요, 막 15% 그렇게 잡아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논문에는 뭐 절개나 내시경이나 아니면 손목 절개나 다 비슷하게 한 1% 언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절개 수술이 재발이 조금 더 많다, 그런 논문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그 유병률 얼마나 걸려 있나 봤을 때 이게 연구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5%에서 막 15%까지 잡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15%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때는 아마 약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직업군이 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는 어떤 건설 업종이나 아니면 조립하는, 아니면 용접이나 그런 현장, 큰 뭐 이런 기계를 조립해야 되는 그런 걸 다뤄야 되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려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절개하는데 이거를 조금 절개를 하고, 그 조금 절개한 것도 특수한 방법으로 속까지 잘 들여다보고 또 수술을 또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은 많다. 그리고 그 각각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절개하는 것은 손바닥의 통증을 유발하고, 이 손바닥 통증 때문에 한동안 일하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경을 할 때 이 손바닥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내시경도 있는데요. 손목만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내시경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에 고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손목을 절개해서 이쪽으로 들여다보고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만을 정확히 절개하고 나오는 그 방법을 썼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내시경을 좀 접목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은 단순히 인대를 절개하지 않고 인대를 좀 뜯어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손목 터널을 이루는 이 인대가 신경을 강하게 압박을 어쨌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건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직접적으로, 물론 원인은 다른 데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그 인대를 단순히 절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띄워놓고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재발이 덜 됩니다.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 인대를 절개를 하잖아요. 이거를 절개하면요. 이렇게 보일래나요? 이렇게 절개하면요. 이게 다시 붙습니다. 좀 재생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인대가 재생돼서 딱 하고 복원이 됩니다, 이게. 수술을 해놓으면 대부분 복원이 될 때 느슨하게 복원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느슨하게 복원이 됐다가 점점 더 이게 타이트해지면서 신경을 또 압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요, 재발률을 되게 높게 봅니다. 막 15%, 20% 이렇게 보기도 해요. 물론 아주 미세하게 본 거겠죠. 아주 근전도 검사를 해서 미묘한 변화를 본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요, 손목을 절개해서 들어가는데 내시경은 아니지만 지금 존재하는 수술법 중에는 장점이 가장 많은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수술도 물론 좋죠. 내시경 수술이 요새 많이 발전해서요. 내시경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거의 문제 없이 결과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을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시경 수술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다칠 위험성을 좀 배제를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내시경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다 고민하고 고려해서 조심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손저림의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저림의 원인 다시 살펴보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그리고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즉 말초신경병증이 많고 혈액순환은 의외로 굉장히 드물다. 손저림의 어떤 그 동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많아요. 당뇨병 때문에 저린 분들은요, 당연히 약으로 조절해야 되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경이 망가져서 저린 경우에는 먹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니는 내과에서 만약에 손저림이 당뇨병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맞는 약을 여러분한테 줄 겁니다. 그래 그 약을 드시면 되고요. 이 목 디스크로 저린 거는 이 목을 치료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는요, 이것도 당연히 혈액순환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이 레이노 병이라고 있거든요. 레이노 증후군. 이거는 사실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지만 혈액순환을 직접 잡을 수 없고요. 신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레이노가. 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말초혈관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장치가, 신경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시도 때도 없이 말초혈관이 확 너무 줄어들어서 손끝이 저리고 아프고
심지어는 괴사까지 되는 그런 병입니다.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병.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오히려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약을 먹어서는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굉장히 혈관 질환이 심각한 거죠. 그냥 약국에서 그냥 약 사 먹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아니고 손저림의 가장 드문 원인을 가지고 대부분의 손저림 환자한테 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초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당신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손이 저리면요, 약부터 일단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나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요, 근전도 검사를 만약에 의사가 권유하면 근전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전도 검사가 여러분들이 손이 저렸을 때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95%는 여러분이 어디 이 손이 저린 게 어디 문제 때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저림의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말초 혈액순환 장애는 굉장히 드물다. 일단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에 잘 안 들을 경우, 힘이 빠질 경우,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쪽 밑에 쪽에 근육이 자꾸 말라가는 경우, 병뚜껑을 못 달 경우, 그럴 때는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신경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를 볼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시기를 놓치면 이 힘이,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저림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시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가장 안 흔한, 그러니까 좀 드문 원인이 말초 혈액순환 장애. 이것만 아셔도 오늘 대단한 수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에서였습니다.